서로 상반된 마음속의 속삭임을 강제 종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번 어느 편을 하기로 마음을 정한 이상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된다. 일본 스님 코이케 류노스케의 말입니다. 아침마다 이부자리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5분마다 알람을 끄면서 정작 몸은 일으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알람 따위는 맞추지 않고 늘어지게 잠만 자는 사람보다 못하죠. 불만족에 있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성적이 불만이든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 늘어진 뱃살이 불만이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당장 고치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깨끗이 포기하든지. 문제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욕심에서 나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고치기는 귀찮다는 욕심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가지를 모두 원하다 보니까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났습니다. 결국 우유부단하고 둔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고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경고했어요. 고치든 포기하든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고치든지 포기하든지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스와 포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커 선수인 애니 듀크가 구태여 체스와 포커를 비교하려는 이유는요.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스나 포커는 둘 다 게임이고 실력이 중요하며 승패의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체스에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속임수를 쓸 수도 없고요. 우연한 행운이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없어요. 컴퓨터 인공지능이 체스를 두기 위해 개발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체스에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둘 수 있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최선의 단 한 가지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 모르고요. 더 좋은 패를 가진 사람이 겁을 먹고 먼저 항복하는 바람에 더 나쁜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따긴 따겠지만 그렇게 얻은 성공이 과연 경험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현명하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단순한 많은 경험이 아니라 많은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사람만이 현명합니다. 우연히 포커에서 돈을 딴 사람이 포커 실력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마 아닐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포커 경험으로부터 유의미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말하죠. 매 순간 운에 기대서 포커 테이블에 앉는다면 조만간 빈털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애니 듀크가 포커를 인생에 빗대는 이유입니다. 포커에는 올바른 결정과 함께 운이 크게 작용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길게 보면 실력이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길게 보면 거의 틀림없이 성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해서 지금 딱 6번을 던져서 그 중에 한 번은 1이 나오는데 전 재산을 걸까라고 하면 누가 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사위를 6만 번쯤 던지면 대략 1만 번 가까이 1이 나온다는 주장에는 전 재산을 걸 사람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운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인사이트가 됩니다. 잘못된 결과가 모두 내 실력 탓이 아님을 알면 나를 덜 비난할 수 있고요.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쓸데없이 우쭐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결국 이런 인지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낮게 사고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반적으로 과학자가 이름을 널리 알리기는 어렵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폰 노이만이라는 이름이 낯선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는 죽기 전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사람이다. 원자폭탄을 처음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수소폭탄의 탄생을 뒷받침한 물리학의 세계를 개척했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개발했고, 2차 세계대전 말에 폭격기가 표적까지 날아가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업적 말고도 존 폰 노이만은 게임 이론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누군가 폰 노이만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게임 이론은 체스와 같은 건가요? 폰 노이만의 대답은 이랬다. 아니, 그렇지 않죠. 체스는 게임이 아닙니다. 체스는 명확하게 정의된 계산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해답을 모를 수는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언제나 정답,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든 올바른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게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 블러핑, 속임수, 상대방이 나의 수를 어떻게 예상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 이론에 따르면 그런 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렇다. 일상을 살고 사업을 하고 돈을 저축하고 쓰고 건강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녀를 키우고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폰 노이만이 이야기한 진짜 게임의 정의에 손쉽게 들어간다. 이 개념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 간헐적인 속임수 같은 포커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연관된다. 살면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체스에서의 의사결정과 같이 취급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체스에는 숨겨진 정보도 없고 운도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모든 말은 두 선수가 다 볼 수 있도록 판에 세워져 있다. 체스에서 지는 건 당신이 둔 수나 예상한 수보다 더 나은 다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체스를 복귀하면서 정확히 어디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알아내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보다 실력이 더 낮다면 그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낮은 순위의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를 이기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랭킹이 높은 선수가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상대가 그것을 잘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포커는 곧 불완전한 정보의 게임이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하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임이다. 가치 있는 정보는 늘 숨겨져 있다. 어떤 결과에든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한다. 매 순간마다 가능한 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도 그 게임에서 질 수 있다. 체스에서 결과는 의사결정의 질과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포커에서는 운이 좋아서 이기거나 운이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 삶이 체스와 같다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때마다 무조건 사고가 나거나 최소한 신호 위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삶이 체스와 같다면 LA 다저스는 데이브 로버츠가 불펜 작전을 쓸 때마다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삶은 포커와 같다.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도 사업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빨간불을 무시하고 쏜살같이 달리면서도 교차로를 무사히 통과하거나 반대로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도 사고가 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단 5분 만에 포커의 게임 규칙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세계 챔피언 앞에 앉혀서 한두 게임을 하게 한다면 그 생초보가 챔피언을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체스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불완전한 정보는 찰나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상대 카드가 무엇인지 끝까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그 판에서 잘 해냈는지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배팅을 하고 상대가 폴드를 한 뒤에 그 판이 끝났다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단지 그 판에서 돈을 땄다는 사실뿐이다. 엉망으로 경기를 하고도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잘한 걸까?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어떤 게임에서든 간에 더 잘하고 싶다면 의사결정의 결과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한다. 우리 삶의 질은 모든 의사결정의 질을 더한 값에 운을 더한 것과 같다. 결과로 판단하기. 즉, 작은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의사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판단하기는 체스를 배울 때에나 타당한 전략이다. 하지만 포커에서도 그렇지 않고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 동전을 던져서 4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어. 그럴 가능성이 대체 얼마나 될까? 대답하기에 꽤 쉬운 질문 같다. 확률이 2분의 1인 동전 던지기에서 4번 연속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면 6.25%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동전에 대해 혹은 그것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답을 얘기했다는 점이다. 그 동전은 2면일까? 3면이 있을까? 아니면 4면이 있을까? 2면을 가졌다고 해도 혹시 앞면만 2개 있는 동전은 아닐까? 동전에 양면이 다 있다고 해도 뒷면보다 앞면이 더 자주 나오도록 무게를 조금 조작한 동전은 아닐까? 이러한 정보가 모두 불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그 동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자신있게 답변을 내놓는다. 살면서 얻는 다양한 결과에서 교훈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모두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서 경험으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다. 우리가 경험하는 몇 안 되는 일련의 결과물로부터 의사결정의 품질을 알아내기도 쉽지 않다. 집 한 채를 사서 조금 수리한 뒤에 매입가보다 50%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집을 고치는 일이나 되파는 것을 똑똑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라서 어떤 집을 샀든 그 정도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같은 집을 사서 전혀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수익을 올렸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동전을 4번 던지고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거든 당신이 내놓을 수 있는 정답은 바로 이것이다. 확실하지 않아요. 네, 본격 공부작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애니 듀크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